괴테가 그랬죠.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이 말투인데요. 네, 말투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냥 습관이다. 이걸 넘어서 우리의 관계나 또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청취자께서도 좀 더 매력적인 소통 방법이나 지혜로운 대화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함께 하시는 거겠죠? 네, 분명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당장 내 일상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통찰들, 그걸 뽑아보는 겁니다. 말투가 어떻게 의식적인 선택이 되고 또 내 성품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옷을 골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아, 기술이다. 네, 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맛까지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있죠. 말도 똑같다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투라는 그릇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어떤 감정이나 의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 그릇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이게 그냥 예의 바르게 말해라. 이걸 넘어서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설명이 좀 더 있었나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말을 예쁘게 도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상대방의 관점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하고. 이걸 수용 제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하, 수용하고 제시한다. 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일단 방어적인 태세를 좀 풀게 되죠. 내 의견을 막 비난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른 관점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공격이 아니라 그냥 차이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결국은 배려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효과적인 설득의 기술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그 방어벽을 먼저 살짝 내려주는 거네요.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배려형 말투 있잖아요. 이건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웃한테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했던 그 이야기처럼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배려형 말투라는 게 그냥 친절하게 말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네. 상대의 감정 상태나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필요 같은 거. 그걸 먼저 읽고 다가가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무슨 일 있어? 이거보다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오늘따라 좀 힘들어 보이네? 고생 많았지? 처럼요. 그 물 한 잔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있고 마음 쓰고 있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훨씬 강력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결국 깊은 신뢰관계를 만든다고 이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정말 결정적인 행동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신뢰라는 게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근데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게 감정이 격해졌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힘들죠. 네. 욱해서 막 말 내뱉고 나서 후회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좀 지키는 말투 조절 기술, 이런 걸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던가요? 그냥 참는 거 말고 다른 전략 같은 거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다들 공감하실 텐데 자료들에서는 감정에 확 휩싸일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인 멈춤을 가지라고 강조해요. 의식적인 멈춤. 네, 심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감정을 막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나 지금 완전 화났어. 이렇게요. 네네. 그거 대신에 자신의 상태를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라고 연습을 제안해요.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속상하게 느껴졌어요. 처럼요. 감정을 설명한다. 네,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익히자는 거예요.
후회할 말을 내뱉는 대신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을 선택하는 연습인 거죠. 감정을 설명하는 연습. 이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이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겠어요. 자료에서도 나이 등과 말투의 품격을 연결시키던데요. 그 버스한 할머니 이야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 네네, 맞아요. 부드러운 말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연륜이나 지혜, 이런 걸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뭐랄까 살아온 경험이나 무게 같은 게 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나 경험이 너무 날카롭거나 거친 말투에 담겨버리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어떤 이해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에 담아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전달되고 또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어머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든지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월이 주는 품격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결국 말투라는 게 타인을 향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가꾸고 내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투는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울 같기도 하고요.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명함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아, 명함. 좋은 비유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딱 한마디라도 내가 좀 의식적으로 다듬어서 말해보겠다. 이런 작은 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 속 이야기처럼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혹은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면요. 오늘 청취자님의 단 하나의 말이나 표현을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그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 혹은 당신의 관계, 더 나아가 당신 스스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작은 선택 안에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